안녕하세요. 소아시아니온 병임박사 이혁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어린이들의 성조숙 증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들의 성조숙이 이제 무엇 때문에 자주 올까, 왜 올까, 또 과거에 비해서 왜 요즘에 성조숙 어린이들이 많아졌을까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기기 사용의 증가. 그죠? 바로 생활 환경과 습관이 바뀌어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아시고, 우리 아이들 만약에 성조숙 증상이 보인다면 가장 먼저 전자기기 사용을 대폭 줄이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 해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거 하지 않고 뭐 주사를 맞네, 한약을 먹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활 환경의 변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럼 성조숙 증상이 뭔지 알아야 뭐 성조숙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성조숙 증상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성조숙 증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죠. 관련되는 음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성조숙은요, 만 8세 이전의 여자아이들 또는 만 9세 이전의 남자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에게서 이제 특이한 어떤 이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가 성조숙이라고 진단을 내리거든요. 근데 보통 성조숙 하면은요, 보통 여자아이들이 많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여자아이들은 생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조숙 증상 저희가 이제 분포를 보면은요,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여자아이들이 한 5배 이상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조숙이 있나 이런 것조차도 모르면서 그걸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남녀 구분 없이 성조숙 증상은 처음 시작할 때 특별하게 그렇게 심하게 증상이 나오면서 나오지는 않고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 다음에서야 그 증상을 캐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고 관계없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 증상들을 잘 관찰을 하셔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있더라도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증상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외형적으로 볼 때요. 이제 남자아이, 여자아이 관련 없어요. 구분 없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게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장 속도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여자아이 8세 이전, 남자아이 9세 이전의 아이들이 6개월에 한 4cm 이상 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아이 참 잘 큰다 하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 때 애들이 6개월에 4cm 이상 큰다면 일단은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고 2차 성징이 올 가능성이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닐까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요, 성장 속도가 빠른 아이들은 빠른 만큼 성장판도 빨리 닫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차 성징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그걸 빨리 다스려서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 천천히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오랜 시간 꾸준히 커서 나중에는 더 잘 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컸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는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10cm에서 20cm 이상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린아이들 중에서 성장 속도가 유난히 빠르다면 빨리 성조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체크해서 그것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 아이 성조숙을 의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우선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공통적인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채소는 적게 먹는데 육류는 많이 먹는 아이들. 요즘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는요 채소를 입에 넣으면 뱉어요. 그리고 고기만 먹으려고 그래요. 밥도 안 먹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저는 진찰할 때 일단 무조건 성조숙이 있지 않나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반대로 채소를 좀 많이 먹고 이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성조숙이 올 가능성이 적겠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채소라고 하는 거는요, 한의학에서는 음기를 보충해 주는 것이고, 이 고기는요, 한방에서는 양기를 보충해 준다 그래요. 근데 골고루 먹지를 않고 고기만 먹게 되면은 양기만 확 올라가죠. 양기가 올라간다는 거는 촛불로 볼 때는 심지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확확 타오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열이 나겠죠. 그죠? 열이 나고 덥고 찬 거 먹게 되고 그럼 몸에서 이 순환의 문제가 생기고 호르몬 분비에 교란이 발생하면서 성저숙이 발생하기가 매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류는 절대로 많이 먹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 습관적으로 육류를 많이 먹는다고 하면 일단은 성저숙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에 비해서 과체중이다. 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자기기 사용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 잘 놀지를 않고 집에서 놀고 이런 식으로 게임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살만 찌겠죠. 살찌면 과체중되고 과체중되면은 이 2차 성징이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뼈 나이가 현재보다 많다. 이거는 이제 이 뼈 검사를 한번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뼈 검사를 했을 때 뼈 나이가 현재보다 많이 높게 나온다면은 일단은 성조숙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여드름이 청춘의 심볼이라고 하는 여드름이 많이 난다면 이러한 경우도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네 가지 항목은요 남녀 어린이들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자 아이에게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만 8세 이전에 전멍울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부분 엄마들이요 이것 때문에 한의원에 많이 오세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씻기다가 갑자기 평소에 없던 것이 전멍울이 생기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보통 자기 경험으로 볼 때는 뭐 초등학교 한 6학년 그죠? 뭐 중학교 1학년 정도 돼야 만들어졌던 증상인데 뭐 7살, 8살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게 생기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증상을 보고 제일 많이 이제 한의원을 찾아오십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이거는 이제 요 위에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머리 냄새가 심해진다. 이건 이제 사실은 남자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요. 특징적으로 여자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자아이한테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 냄새는 뭐 머리 감지 않으면 이제 나는 것이긴 한데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도 오후에 그 샴푸 냄새가 안 나고 머리 2, 3일 정도 안 감았을 때 나오는 그런 냄새가 난다면 일단 우리 아이에게 성조수증이 있지 않나라고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살이 쪄서 가슴이 나와 보인다.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고요. 또 음부에 솜털이 보인다. 이것도 2차 성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자 어린이 볼까요? 네, 첫 번째 고환이 갑자기 2배로 커진다. 이건 이제 보고 웃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 아이 키웠던 분 중에서 성조숙이 있었던 엄마들은 바로 이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7살, 8살, 9살짜리 아이들 집에서 씻기잖아요. 씻기는데 남자아이들.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고환이 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성조숙 증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경과 음낭 부위 색깔이 짙어지거나 음낭에 솜털이 생기거나 뭐 이런 거예요. 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목소리가 좀 굵어지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2차 성인 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공통적인 증상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 아이들끼리 따로 틀린 증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한 두세 가지만 있으면요. 두세 가지라도 우리 아이한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8세 이하, 남자아이는 9세 이하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 중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한 두세 개만 가지고 있더라도 빨리 오셔서 검사도 해보시고 진찰도 해보시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증상은 잘 아셨죠? 그 두 번째는요, 성조숙의
관련된 음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성교수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될까? 이게 중요할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교수기 좋지 않은 음식이라도 적당히 먹어서 성교수기 빨리 오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만 성교수기 있는 아이들은 성교수기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그렇게 비중이 그 음식이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관계에 있어가지고 성교수기 가장 큰 비중이 무엇일까? 바로 급하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중에서 성조숙 증상이 보이는데 음식을 만약에 급하게 먹는다면 그 급하게 먹는 습관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거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 무슨 뭐 약을 먹어도 안 좋아지고요. 주사를 맞아도 빨리 안 좋아져요. 급하게 먹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요. 많이 먹게 돼요. 많이 먹게 되면 비만하게 되겠죠. 비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조숙이에요. 그러니까 이 급하게 먹는 걸 어떻게 이거를 안 고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급하게 먹는 습관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 이외에 찬 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찬 거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음식이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차게 먹으면 성조숙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설탕이 있죠. 예, 설탕은 성조숙뿐만이 아니고 아이들 성장의 가장 큰 적이에요. 반드시 대폭 줄여서 먹도록, 뭐 안 먹게 할 수는 없지만 대폭 줄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성조숙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라면 설탕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습관을, 먹는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조숙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가리는 것은 도움이 되겠죠. 어떤 음식이 성조숙이 좋지 않냐면요. 여러분 혹시 석류 아세요? 석류? 예, 석류 같은 거는 이제 천연 여성 호르몬 성분이 들어있는데, 천연 여성 호르몬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사실은 성조숙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갱년기에 좋은 음식들은요 성조숙에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딱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갱년기에 좋은 음식이 뭐 있어요? 석류 있죠. 또 브루벨리, 또 뭐 톳이나 톳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콩, 계란 이런 거. 이런 게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블루베리나 콩이나 석류나 계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교숙에는 썩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음식들이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그거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성조숙이 이렇게 빨리 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성조숙이 있는 어린이들만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게 없는 어린이라면 조금씩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정확하게 지켜서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 먹는 습관을, 성조숙이 오지 않도록 건강한 먹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요, 우리 어린이들 성조숙의 증상과 또 성조숙에 필요한 또 불필요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먹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어린이들 성조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좀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요,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예, 연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